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분들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대단원 1단원 공부하는 과정 중에 탄수화물 파트에 그 여러 가지 탄수화물의 이제 입체 구조,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교육과정상 이걸 지식형으로 외우게 하는 분자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좀 더 다양한 분자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가르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계셔서 좀 이왕이면 기왕이라고 제대로 한번 좀 알고 가셔라 하는 뜻에서 분자 구조랑 결합각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합각, 분자 구조 이런 걸 따지는 건 대단원 3단원, 그러니까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범위죠.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3단원의 소단원을 두 개로 쪼갰을 때 하나는 결합에 대한 얘기, 어떤 화학 결합이 있는지,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얘는 이온결합 물질, 얘는 공유결합 물질일 때 둘 중에 뭐가 더 뭐해? 이렇게 서로 다른 결합끼리 비교하는 것. 그래서 결합 내의 비교와 결합 간의 비교, 결합의 세기도 비교하고요, 녹는 점, 끓는 점,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이런 걸 비교를 합니다. 3-2단원에 가면 결합의 극성부터 쭉 제가 나눠놨는데요. 이게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동종 원소 간의 공유결합인 경우랑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이종 원소 간의 공유결합에 대해 둘 다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로 다른 애들끼리는 공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갈망하는 정도가 좀 다르더라인 거야. 그 갈망하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하고,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그게 큰 원소라면 공유 전자쌍을 많이 땡긴다. 그래서 이종 원소 간의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4 분자다, 얘 물에 안 녹죠. 물에 안 녹는 이유를 설명할 때 무극성 분자라서 그렇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물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은 물에 안 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메테인은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 돼요. 그럼 나머지 나머지 세 방향의 결합도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탄소 쪽으로 모든 방향에서 전자쌍이 치우쳐서 실제로는 분자 전체로 봤을 때 상쇄가 되는 관계야. 그래서 메테인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는 무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분자의 극성은 결합이 극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성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쇄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 이런 걸 판단해서 상쇄가 안 된다면 극성 분자, 상쇄가 돼버리면 무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을 얘기하기 위해선 일단 결합의 극성을 알아야 되고, 그쵸? 그 결합의 극성에 크기와 방향을 고려한 합, 벡터 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각각에 걸리는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쌍극자 모멘트 뮤고요. 분자의 극성을 나타내기 위해선 그러한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값에 합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벡터 합을 한다는 건 크기도 고려하고 방향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결합의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합각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그 분자 내에 있는 중심 원자의 입체수 정보예요. 스테릭 넘버 SN이라고 앞으로 써나갈 겁니다. 이 중심 원자의 입체수의 SN에 따른 VSEPR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뒤에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벡터 합을 했을 때 그러면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따른 방향을 아니까 크기를 고려해서 상쇄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 그럼 극성 분자일지 무극성 분자일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알기 위해선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 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기 위해선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기 위해선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역순으로 갈 겁니다.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해서 쌍극자 모멘트에 벡터합을 해서 실제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3단원에서 할 거니까 우리 최종 목적지는 여기고요.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하는 방법. 인정? 그러기 위해선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그리고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요 순서대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왕 알려줄 거면 좀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과정상 중심원자의 입체수라고 하는 개념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주고 VS-EPR 이론에 따른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많이 외우게 하고 그것만 보면 예외는 아닌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외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외워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알아놔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나가겠습니다. 왜? 우리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하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점식.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여 나타낸 식이다. 점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까지 나타내기도 한다.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러니까 수소의 원소기호에 점 하나 찍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위, 아래, 좌우, 방향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오른쪽에 꼭 찍을 필요 없이 위에 찍어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탄소 원자 같은 거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가 될 때까지는 위, 아래, 좌우, 방향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하나씩 찍어주면 된다는 거. 근데 질소 같은 건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되는 거죠. 위, 아래, 좌우, 뭐 방향이나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찍었을 때 5개부터는 짝지어서 찍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산소는 6개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박아놓고 2개 더 찍어야 돼. 그러면 짝지어서 찍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오케이? 그래서 분자 구조를 봤을 때 CO2 같은 거 얘기를 해보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전자가 탄소는 4개를 공유를 받아야 되고 산소는 2개를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산소가 2개씩 탄소와 결합을 한다면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2개는 산소, 왼쪽의 산소와 나머지 2개는 오른쪽의 산소랑 공유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산소가 나머지를 메꿔준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메꿔주고 요렇게 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인정?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였으니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 전자쌍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죠. 인정?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은 어려울 게 없어요. 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한 쌍이라면 짝대기 하나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2의 루이스 구조식은 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결합 짝대기 2개씩 만들어주면 된다.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분자들이 있고 루이스 구조식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몇인 원소, 몇인 분자가 뭐가 있냐 이런 걸 외우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3단원에서 많이 할 거니까 2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좀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수소, 베릴륨, 붕소 스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판단하는 거니까 어떤 원소냐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또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게 수소는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수소 옆에는 짝대기가 무조건 1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베릴륨은 공유수가 2고 비공유수가 0이에요. 붕소는 3,0, 탄소는 4,0, 질소는 3,1, 저산소는 2,2, 플로린 1,3이 됩니다. 물론 산소와 위상이 동일한 뭐 황,
플로린과 위상이 동일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도 비슷한 개형을 따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아마 수업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질소랑 인은 족이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결합하는 정도가 비슷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질소가 공유를 3개 해야 되는 것처럼 인도 공유를 3개 하고 각각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있는 게 맞는데 인 같은 3주기 원소 이후부터는 고등과정에서 안 배우는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그걸 따르게 되면 인은 결합을 5개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안 배운다며. 그래서 3단원의 분자구조 파트에서 인, 황, 할로젠족 원소의 Cl,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얘기는 등장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인이 나온다면 그건 완전히 질소랑 위상이 동일하게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질소로만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따르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쭉쭉 그릴 수가 있는 게 여기 안 나와 있는 ONF 같은 걸 그려보자. 그려볼게요. 산소는 공유수가 무조건 2야. 단일 결합으로 2개 있을지 이중 결합으로 하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짝대기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질소는 짝대기가 무조건 3개 있어야 된다는 거고 플로린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죠? 산소 옆에 질소에 짝대기 2개 있으면 되고 플로린이랑 하나 있으면 모두 만족이죠. 오케이? 근데 산소는 비공유가 항상 2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2,2인 거고요. 질소는 3,1이죠. 짝대기는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야 된다.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ONF의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이 되는 거예요. 루이스 구조식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내용은 3단원 들어가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판단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전자쌍 반발 이론 vs EPR 이론 이렇게 써 있는데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Refulsion Theory라서요. 정확하게는 원자각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 맞는 표현입니다. 분자 또는 다원자 이온에서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모두 마이너스 차지의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해서 그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반발력이 최소가 되도록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방향으로 배치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메테인 생각해보면 탄소는 4,0이고 수소는 1,0이니까 메테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렸어. 생각해 볼게. 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전자 하나를 낼 거고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낼 거야. 그래서 이 2개가 붙어 있게 저렇게 그린다는 거지. 근데 이 공유 전자쌍 내에 있는 요 각각의 전자는 둘 다 음전하기 때문에 정전기적 청력으로 밀어내야 돼. 근데 얘네는 붙어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뭘까요? 정전기적 청력에 따라 밀어내려는 힘보다 둘 사이의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함으로써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멀어지는 것보다 반발력을 이겨내고 결합을 했을 때 더 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마이너스 차지의 정전기적 청력은 이겨내고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은 이 둘은 서로 붙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각각의 결합들끼리는 붙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4개의 결합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가 된다 라고 하는 게 vs EPR 이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증기, 물 분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메테인 분자는 4개의 결합이 3차원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는 4방향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정사면체 배열을 이룰 때 그런가요?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에 탄소가 있고 정사면체의 4방향, 꼭지점 방향으로 수소가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안정한, 가장 멀리 떨어진 배치가 되는 거죠. 물 분자, 수증기 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것들은 각각은 붙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돼야 되는데 수소와 산소 사이에 있는 이 공유 전자쌍들은 이 2개의 원소에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얘네의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가 오로지 독립적으로 가지는 거니까 조금 더 반발하는 정도가 크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하는 정도가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에서의 표현은 비공유 전자쌍은 지라리로 표현을 합니다. 지랄을 한다는 거야. 존나 막 반발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정사면체의 배열을 이루고 싶어서 정사면체의 중심에 산소가 있고 두 방향의 말단엔 수소가 있는데 메테인의 경우랑은 조금 다르게 지라리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정사면체의 배열보다는 수소랑 수소, 이 공유 전자쌍들은 조금 밀린 형태로 얘네가 반발을 많이 해서 찍어 누른다. 요거까지가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은 두 개의 원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비공유 전자쌍은 한 개의 원자에만 적용되므로 핵 주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 지랄을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입체수 개념까지만 알면 이제 대표적인 분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입체수는 뭐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의 배열이 몇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입체수는 원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분자의 입체 구조 판단하기 위해선 중심원자의 입체수 정보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H2O의 분자의 구조를 알고 싶어. 그럼 H2O 분자의 입체수가 몇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H2O 내에 있는 원자들의 입체수 물리량이 적용이 돼요. 수소의 입체수가 몇인지, 산소의 입체수가 몇인지. 오케이? 그래서 분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원자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 물분자의 입체수가 아니고 물분자 속 어떤 원자의 입체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근데 입체 구조 판단하기 위해선 말단 원자가 아니고 이 중심 원자의 입체수 정보가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루이스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놓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꼭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 입체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단일 결합이나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이고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과 같은 다중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합니다. 쉬워. 내가 H2O 분자의 구조를 판단하기 위해선 중심원자의 입체수 정보, 얘의 SN이 몇인지를 봐야 돼. 스테릭 넘버. 이때 단일 결합과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한다. 그러니까 얘는 입체수가 4인 거예요. 이 입체수 4인 거야. 그럼 입체수 4에 따른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 써놨는데 CH2O, 얘 뭐죠? 포름알데하이드죠? 얘 포름알데하이드의 분자 구조나 결합각이 궁금해. 내가 이 사이의 결합각을 알고 싶어. 그러면 그게 끼어있는 중심원자의 입체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데 단일 결합과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이고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 얘네는 합쳐서 1로 카운팅입니다. 얘 그러면 111이니까 입체수 3명인 거죠. 메테인은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 4형이다 라고 하는 거. 암모니아는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3이다? 그게 아니고 비공유수도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질소는 3,1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인지하고 얘도 1로 세줘야 된다. 그래서 얘도 입체수가 4형인 겁니다. 우리 입체수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고등과정까지 알아야 하는 입체수는 4, 3, 2형으로 그 이후의 입체수는 존재하긴 하지만 확장된 오택 규칙이나 오비탈의 혼성 등 다양한 심화 개념이 필요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고등과정에서 입체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심원자의 입체수에 따른 분자 구조와 결합각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땐 중심원자의 스테릭 넘버가 나와 있는 거고요. 2형이냐 3형이냐 4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5형, 6형, 7형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된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단순한 형태의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말씀드릴 건데 그게 여러분들의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긴 분자의 경우에는 전체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출제가 되잖아요. 몰라도 돼. 말을 못 붙인다는 거야. 다만 이렇게 복잡한 분자일 때는 이 분자 자체가 입체 구조인지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분자 내에서 동일 평면의 관계를 갖는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결합각 중에 뭐가 더 큰지, 어떤 게 몇 도형인지, 이런 대소관계 판단만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분자 구조와 결합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들 좀 정리해 놓을게요. 지우고 갈까 했는데 쭉 가겠습니다. 입체수가 4형일 때는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그 전자쌍들이, 그게 공유인지 비공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정사면체형을 이룰 때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말단원자와 중심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보고 정사면체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각도가 109.5도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입체수 4형의 분자들은 CH4, NH3, H2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 결합각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놓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그려요. H2O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쓸게요. 루이스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놓고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 4형이 되는 게 맞고요.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비공유 전자쌍도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암모니아의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형이 되는 게 맞죠. 물 분자도 마찬가지로 단일 결합과 비공유는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형이 되는 게 맞더라. 입체수가 4일 때는 일단 정사면체를 그리라는 거예요. 일단 정사면체를 그려놓으면 판단할 수 있다. 정사면체의 중심에는 중심원소가 들어가고요. 네 방향의 말단에 입체수 4를 구성한 금마들을 써주면 됩니다. 메테인의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인 이유는 네 방향의 말단에 수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암모니아의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형인 이유는 세 방향의 수소가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인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네 방향의 말단에 입체수 4를 구성한 금마들을 써주면 된다. 이때 메테인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정사면체의 중심에 이렇게 탄소가 있고 네 방향의 말단으로 수소 원자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정사면체형이 되면서 결합각은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본다고 했죠. 요거 얘기야, 요거. 요게 109.5도라는 겁니다. 일단 입체수가 4형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냐? 중심 원자의 질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세 방향의 말단으로는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머지 한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더라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에 비해서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전자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암모니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분자 구조를 묻는다면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고, 이걸 내가 표현할 때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 틀인 거엔 관여하지만 실제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삼각뿔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본다고 했고 입체수가 4형이니까 일단 스타트는 109.5도라고 하면 돼. 오케이?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지라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는 거니까 109.5도보다는 살짝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암모니아의 결합각의 찐값이 107도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암모니아일 때만이야. 여기에 플로린 하나라도 들어가면 107도라고 말 못하거든. 달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107도인지 106.9도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7도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보기는 절대 출제가 될 수 없고 결국엔 이게 109.5도보다 클지 작을지, 작다면 얼마나 더 작은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대소관계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4형일 땐 109.5도라고 외워놓고 지라리가 하나 있으면 그것보단 조금 작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수증기의 경우에는 중심에 산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두 방향의 말단으로는 수소가 있고 나머지 두 방향으로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의 입체수에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형이라는 거에는 관여하지만 실제 H2O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전자는 너무 작아서 무시하더라. 그래서 요거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합각도는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본다고 했고 입체수가 4형이면 일단 109.5도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지라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라리가 두 개나 있네. 그럼 작다. 작긴 작은데 얘보다도 어떨까요? 지랄이니까 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합각은 입체수가 몇이냐 또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암모니아에서도 얘기했지만 물 분자의 결합각이 104.5도인 건 내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찐값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기에 다른 원자가 오면 결합각은 달라질 거니까. 그런가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화원에서는 대소관계만을 묻더라. 입체수가 3명일 때는 대표적인 분자로 BF3, CH2O, ONF 하겠습니다. BF3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 결합각이 어떻게 되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놓고 왜 그리죠? 중심 원자의 뭐를 판단하려고? 입체수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중심 원자 붕소의 입체수는 3명이 되는 게 맞죠.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이중 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탄소의 입체수 3명 되는 게 맞고요. ONF는 단일 결합은 1로 카운팅, 이중 결합 합쳐서 1로 카운팅이야. 근데 얘 왜 입체수 3명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거 항상 인지해라. 물론 말단 원자인 산소 2,2니까 비공유 2쌍이 있고 플로린 1,3이니까 비공유 3쌍 찍어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에 카운팅이 되는 애니까 꼭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입체수가 3명이 되는 거겠죠. 입체수가 3형이다 라고 하는 건 중심 원자로부터 세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된다는 거니까 이때는 평면 삼각 구조를 이루게 될 거고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 물어본다고 했고 120도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3명이니까 BF3, CH2O, ONF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일단 평면 삼각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평면 삼각의 중심에 중심원소를 박아주고 세 방향의 말단엔 입체수 3을 구성한 금마들을 써주면 된다고 했죠. 실제 BF3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중심의 붕소가 이렇게 있고 세 방향의 말단으로 플로린이 박혀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체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평면 삼각형이다. 평면 삼각. 결합각은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 입체수가 3명이니까 120도라고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CH2O가 어떻게 생겼냐?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한쪽에는 산소가 이렇게 있고 두 방향에는 수소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거죠. 얘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세 방향으로 원자들이 다 일단 존재하니까 분자 구조는 평삼이 되는 거고, 평면삼각형. 결합각은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을 물어본다고 했는데 이때 존재하는 건 각 HCH랑 각 HCO에 위상이 다른 결합각이 존재하니까 각각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체수가 3명이니까 일단 120도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8인지 117인지 그 찐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소관계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입체수에 따라서 결합각을 써주면 되는데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은 지랄인 거 인정이야. 근데 얘도 공유 전자쌍, 얘도 공유 전자쌍이죠. 얘네는 상대적으로 얌전이에요. 근데 이중결합을 보면 얌전하긴 한데 얌전이가 두 쌍이나 있으니까 한 쌍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의 결합각은 120보다 살짝 클 거고요. 각 HCH는 120도보다 살짝 작아지겠죠. 물론 두 방향에서 찍어 누르고 한쪽에서 그걸 느끼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 찐값 중요하지 않더라. 그냥 큰지 작은지 요거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고 ONF 보시면요. 실제 ONF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중심의 질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한쪽에는 산소가 오고 한쪽에는 플로린이 이렇게 오겠죠. 물론 대가리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겁니다. 중심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평삼이라는 거에는 관여했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해줘야 되고 ONF는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마치 무슨 형과 똑같죠? 구부러져 있으니까 구분형이라고 해요. 이때 결합각은 말단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을 물어본다고 했고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3이면 몇 도라고 하면 돼? 일단 120도라고 하면 되죠. 됐나요? 근데 대가리에 지라리가 있네요. 얌전이가 두 쌍이고 얘는 지라리가 한 쌍인데 뭐가 반발하는 정도가 더 셀까? 라고 하면 제가 이미 이름에 녹여 놓은 겁니다. 얌전히 두 쌍이랑 지라리 중에 누가 더 셀까? 지라리가 그냥 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찍어 누른다 생각하면 120보다 살짝 어떻다고? 작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수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 현재 고등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 입체수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면 상관이 없지만 얘도 구분형이고 얘도 구분형이야. 근데 얘는 109.5도보다 더 작다 형이고 얘는 120도 형이에요. 그것보다 살짝 작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외라고 분류를 하면서 가르치면 또 안 되는 거거든. 이왕 가르칠 거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입체수 2형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별거 없습니다.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두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된다는 거니까 얘는 직선 구조가 되면서 결합각은 몇 도가 될까요? 180도가 되겠죠. 여기 딱 여기까지 나오네요. 대표적인 예시로 CO2, BeF2도 있긴 한데 일단 제끼고 FCN CO2가 어떻게 생겼냐? 결합각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일단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거죠. 왜? 분자 구조든 결합각이든 뭘로 판단할 거니까? 중심 원자의 입체수로부터 다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물론 산소는 2,2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플로린은 1,3에 질소는 3,1이니까 비공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게 지금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이고 그건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중심에 없다면 굳이 안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인정? 이중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탄소의 입체수 2형이고요. 단일 결합은 1로 카운팅, 이중이나 삼중결합 같은 다중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이 탄소의 입체수 2형인 겁니다. 그래? 입체수가 2형일 때는 일단 직선 글이라는 거예요. 일단 직선 글이라는 거예요. 직선의 중심에 중심원소가 위치하고요. 보이나요? 두 방향의 말단엔 입체수 2를 구성한 금마들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실제 CO2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있고
두 방향의 말단에 이렇게 산소가 오는 형태인 거죠. 얘는 그 자체로 직선형이면서 결합각은 180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FC에는요, 중심에 탄소가 위치하고 오른쪽에 질소가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플로린이 있는 거죠. 얘는 두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양쪽으로의 결합의 위상은 좀 다르지만 반발하려고 반발하는 게 아니고 멀어지기 위해 반발하는 거죠. 그럼 직선보다 180보다 더 멀어지는 형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미 가장 먼 거니까 얘네는 여전히 직선형과 결합각은 180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상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2형일 때는 예외 없어. 무조건 직선 구조의 결합각은 180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플로린과 탄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고 탄소랑 질소 사이에는 삼중 결합이야. 얌전이긴 하지만 세 쌍이나 있으니까 한 쌍보다는 반발하는 정도가 크겠죠. 근데 모든 방향으로 반발하는 정도가 크기도 하고 반발하려고 반발하는 게 아니고 멀어지기 위해 반발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멀어진 형태 어딨죠? 직선형과 결합각 180도를 유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구조와 결합각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복잡한 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입체 구조를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고 그 안에서의 결합각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안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이 분자 내에서 결합각은 어떻게 돼? 이 분자 자체가 입체 구조인지 평면 구조인지 그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 결합각을 각각 A, B, C, D라고 해볼게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분자는 입체야 평면이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분자 구조건 결합각이건 무조건 중심원자의 입체수로부터 판단이에요. A의 결합각이 궁금하면 그 A가 끼어있는 중심원자의 입체수 몇 형이죠?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4형이죠. 입체수가 4형이면 결합각은 몇 도라고 해주면 돼? 109.5도라고 해주면 돼요. 왜 여긴 탄소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입체수가 4고 지라리가 없으니까 끝인 겁니다. 됐나요? B의 결합각, C의 결합각을 물어봤을 때 그 결합각이 끼어있는 중심원자의 입체수로부터 판단이라는 거고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이중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3형인 거죠. 결합각이 3형이니까 몇 도라고 해주면 돼? 120도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선 얌전이가 두 쌍이나 있으니까 반발하는 정도가 이게 좀 더 크겠죠. 그래서 B는 120보다 살짝 크고 C는 120보다 살짝 작다. 그 다음 D의 결합각을 물어봤을 때 걔가 끼어있는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봐주면 되는데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2형이라서 180도다. 이러면 안 되고 산소, 질소, 플로린은 뭐 중심에 올 수가 없네요. 질소나 산소처럼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있다는 걸 인지하고 카운팅이 될 거니까 얘네까지 세보면 산소는 입체수가 4형인 거죠. 그럼 D도 결합각이 109.5도형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라리가 하나, 두 개 있으니까 109.5도보다 작다, 더 작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합각을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맞나요? 그 다음 A, 그 다음 D의 순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를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자구조랑 결합각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세트산이 입체구조인지 평면구조인지 교육과정상 3단원에서 얘기해줘야 되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분자가 입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입체 구조가 아니라면 모두 다 평면 구조이다 라고 할 거고요. 예외의 경우는 없겠죠. 입체가 아니면 평면이야. 인정? 근데 그 분자가 입체 구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일단 원자가 4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CO2 같은 거 원자가 3개밖에 없어. 이 새끼 죽었다 깨어나도 평면이라는 거야. FCN 같은 거 3원자 분자죠? 원자 3개밖에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평면인 거예요. 점 3개 찍어놓고 입체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4개 이상 있으면서 중심 원자의 입체수의 사형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을 보면 일단 원자는 4개 이상이야. 존내 많으니까. 그죠? 여기에 입체수가 4형인 중심 원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4형 있으니까 아세트산은 전체적으로 입체이다 끝인 겁니다. 됐나요? 근데 두 번째 탄소를 보면 얘 입체수 3형인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는 평면 삼각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입체수 3인 분자를 다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왼쪽의 탄소, 가운데의 탄소, 위의 산소, 오른쪽의 산소는 동일 평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입체 구조인지 입체 구조라 하더라도 분자 내에서 동일 평면의 관계를 갖는 원자가 뭐가 있는지 혹은 원자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분자 전체로 봤을 때 평면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시가 대표적으로 벤젠 같은 게 있습니다. C6에 H6 같은 거. 얘는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각각의 꼭지점엔 탄소가 있는 거고요. 수소도 좀 자세히 나타내 볼게요. 원래는 안 그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화학을 정말 제대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지엽적으로 저 선생님이 5개념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쉽게 나타낸 겁니다. 이 분자가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라고 했을 땐 일단 원자는 4개 이상 있으니까 두 번째 거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중심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건 6개가 있겠죠. 탄소. 하나부터 보면 얘부터 보면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이고 이중 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얘 입체수 몇이죠? 3형인 거죠. 또 다른 탄소, 그 옆에 있는 탄소는 단일 결합 각각 1로 카운팅, 이중 결합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얘도 입체수 3형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탄소를 봤을 때 다 입체수가 3형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이 안 되니까 입체가 아닌 거고 결국 얘는 원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평면인 분자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의 결합 각도는 몇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120도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이중결합이 끼어 있는 데는 120보다 살짝 크다, 뭐 아닌 데는 120보다 살짝 작다 이런 방식으로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원 1단원의 탄소화물 파트에서 배우는 그 분자들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될지, 결합각이 어떻게 될지, 복잡한 분자라면 그 분자가 입체 구조일지 평면 구조일지 한번 이 논리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